제가 이렇게 근력이 워낙 부족한 몸이라서 지금까지 1.5kg짜리 아령으로 운동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적응이 나름 돼서 조금 더 증량을 해볼까 싶어서 딱 0.5kg 더 무거운 이 2kg짜리 덤벨을 구매했습니다. 상체할 때는 이제 이 2kg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할 때는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4kg도 같이 샀어요. 근데 꽤 묵직해서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캐틀벨처럼 이렇게 하나만 들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새 덤벨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덤벨을 2개 들고 해볼게요. 세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체는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꽤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셔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독서대 없이 독서를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 서서히 이 목이랑 허리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대를 살까 고민하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 미테르에서 독서대를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받았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고 심플해서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높낮이도 조정이 되고 굉장히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에 있는 이 무거운 벽돌책을 한번 세워볼게요. 꽤 무거운 벽돌책인데 벽돌책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네요. 안 그래도 이 책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독서대로 읽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중앙에 판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 아크릴 판에 살짝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내려놓고 필기하기에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패드 뒤에나 이북 리더기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아크릴판 없이 패드나 리더기만 따로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독서대여서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완독한 책은요, 시그리드 누네즈의 그의 봄의 불확실성입니다. 시그리드 누네즈는 어떻게 지내요? 라는 소설과 그 소설이 룸 넥스트 도어로 영화화돼서 2024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아서 또 유명하기도 하죠. 저는 이 소설로 이 작가를 처음 접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전작인 어떻게 지내요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소설은 코로나로 봉쇄령이 떨어진 뉴욕에서 주인공이 지인의 앵무새를 돌봐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자신의 집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온 의사에게 빌려주게 되고요. 자신은 이 앵무새가 있는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앵무새와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한 대학생과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만으로는 이 소설을 설명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한데요. 이 책은 소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굉장히 에세이 같은 소설이고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그냥 그런 거에는 의미를 두지 말자 하면서 그냥 읽어 나갔는데요. 어떤 굵직한 서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기보다는 약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작가의 단상들이 마구 혼재되어 있어요. 이 책의 중심 서사라고도 할 수 있는 앵무새 이야기도 한 3분의 1 정도 지나서야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는 내내 도대체 앵무새 이야기는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에세이 읽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혼재되어 있는 저자의 생각들이 흥미로워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사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문장을 예로 들면 불확실한 봄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저자가 덧붙이는 말이 미국의 소설 작가인 엘모어 레너드의 10가지 글쓰기 규칙 가운데 첫 번째 규칙이 책을 쓸 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 것. 글쓰기의 기본 규칙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로선 왜 그래야 하는지 도통 납득할 수 없지만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자비한 11월 날씨는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 세 번째 문장이다. 이렇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작부터 흥미롭다고 생각했고요. 책을 다 읽고 맨 뒤에 있는 이 옹기니의 말해보니까 불확실한 봄이었다라는 이 첫 문장도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의 서두에서 가져온 것이고 플롯이 아닌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전개에도 의식의 흐름 기법의 개척자인 버지니아 울프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고 저자가 이런 소설을 쓴 이유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버지니아 울프 외에도 잭 케루와 조앤 디디온 등 여러 작가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문학에 대한 단상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에세이 같은 소설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다채로운 문학에 대한 단상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